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볼 건 문화의 변동 파트입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화의 변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출제 포인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화 변동의 요인이라고 있어요. 이제 문화 변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관련해서 내재적 요인이 있고요. 외재적 요인이 있습니다. 내재적 요인은 우리나라 안에서 요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하고요. 발명이 있습니다. 자, 발견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알려지지 않았던 사물이나 원리 등을 뭐 해내는, 찾아내는 행위나 그 결과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류 인력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이 자연의 이치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뉴턴이라는 사람이 뭐 한 거예요? 발견한 거죠. 자, 그리고 불이라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어떤 불의 쓰임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불의 쓰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전기란 것도 원래 자연에 존재하던 것인데 이 전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할지 발견한 것이죠. 자, 발명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뭔가를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발명은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이나 사물 등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술이나 물질적인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관념 문화도 발명이 가능하다. 어떤 종교, 언어 이런 거는 관념 문화에 해당하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발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활의 발명, 활의 원리를 이용한 현악기의 발명, 이런 것들이 다 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한 발명, 이런 거는 여러분 2차 발명이라 그래요. 2차 발명. 그리고 아예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은 1차 발명이고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는 것은 2차 발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나와보면 1차 발명은 순수한 의미의 발명으로 처음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2차 발명은 이미 존재했던 것들을 응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재적 요인 한번 보시면, 자, 이거는 밖에서, 우리나라 밖에서 요인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 전파라고도 합니다. 이제 외국에서 문화가 전파되었다라는 취지죠. 그래서 직접 전파는 문화 요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 간에 직접적인 접촉, 그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접촉해서 이제 문화가 전파되면 직접 전파입니다. 그래서 바이 사람 간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 그래서 전쟁이나 교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가 전파되면 직접 전파다. 그래서 교역, 전쟁, 정복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직접 전파고요. 자, 간접 전파는 문화 요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가 나타나는 직접적 접촉이 아닌 매개체를 통한 문화 요소가 전달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개체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또 뭐 책, 영화,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문화가 전파되면 간접 전파입니다. 자, 예를 들면 블랙핑크가 실제 미국에 가서 뉴욕에서 공연을 했다. 그래서 자기들의 노래를 알리는 건 직접 전파가 될 것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신곡 같은 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 막 널리 퍼지게 되었다. 자, 그건 무슨 전파입니까? 간접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직접 전파는 사람이 전파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직접 전파하는 것이고 간접 전파는 매체를 통해서 전파하는 것이다. 자, 자극 전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극 전파는 요게 조금 어려운데요. 서로 다른 문화 체계 속에 나타난 문화 요소의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문화 요소와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전파돼서 새로운 문화 요소의 등장을 자극하는 것이다. 자, 요거는 달리 얘기하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가 전파가 된 거예요. 외국에서 전파가 된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걸 자극 전파라고 합니다. 다시 외국에서 뭐가 전파됐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은 이 자극 전파는 외재적 요인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 자극 전파가 아닙니다. 외국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자극 전파. 대표적 예가 이렇게 한자에 차가 나요. 이두를 만든 것이다. 이거 이제 이두는 이 신라 시대 때 설총이라는 아저씨가 만든 건데 그때는 우리나라 말을 표현해낼 수 있는 문자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파된 한자를 보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식으로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 그게 바로 이두라는 문자가 되겠죠. 이 자극 전파는
그 뭐 여러 가지 예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라이스 버거라는 거 있죠. 라이스 버거, 밥 버거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햄버거가 이제 전파가 돼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제 뭐야 새로운 거를 누군가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자극 전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문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걸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문화 변동의 양상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자, 문화 변동 요인에 따른 구분 이렇게 보면 내재적 변동은 이제 한 사회 내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요소가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문화 변동이다. 아까 얘기했던 발명이나 발견으로 인한 변동이고 자, 외재적 변동은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로 인한 변동인데 문화 접변이라고 돼요. 문화가 만나서 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와 접촉으로 이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전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문화 접변은 강제적인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정복이나 식민 지배 등을 통한 강제력의 기초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단발령 이런 겁니다. 머리 잘라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근데 이게 헷갈리지 마실 건 제시문에 식민 지배가 나왔다고 해서 다 강제적 문화 접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일본이 이렇게 단발령을 내려서 강제로 머리를 자르게 했다. 이런 것처럼 강제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돼요. 어떤 그 식민 지배했다는 것만으로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자발적 문화 접변은 강제적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다른 사회 문화 요소를 자기 문화 체계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이제 문화 수용자의 필요와 의지로부터 시작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변동 결과에 따른 구분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문화 공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문화 병존이라고도 하고요. 자, 외래 문화가 유입되어 기존의 문화와 뒤섞이거나 흡수되지 않고 한 사회 문화 체계 속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것. 그래서 A랑 B랑 만나가지고 A, B가 사이좋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불교 문화도 있고 기독교 문화도 있고 이렇게 공존하고 있죠. 그리고 뭐 차이나타운 이런 데 가면 중국말도 쓰고 한국말도 쓰고 이런 게 이제 문화 공존 병존입니다. 자, 그리고 문화 동화는요, 이제 외래 문화가 유입돼가지고 기존 문화가 외래 문화에 흡수돼서 기존 문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A가 B에 전파돼서 B를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문화가 사라지는 것.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유럽인의 문화와 접촉하면서 자기 문화를 상실한 이런 걸 문화 동화라고 하고, 자, 문화 융합은 문화끼리 만나서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랑 B가 만나가지고 이 새로운 C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흑인 음악과 유럽식 악기가 결합해서 재즈가 형성이 됐다.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이 나온 게 문화 융합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공존하고요. 문화 융합은 기존 정체성, 기존의 문화 요소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문화 동화는 이제 외래 문화 유입 결과 기존 문화가 흡수되는 거니까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 융합은 A랑 B랑 만나서 새로운 C가 생겨나는 것이니까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여러분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극 전파랑 문화 융합이 시험에서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자, 자극 전파는 이제 다른 문화로부터 전파된 개념 또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문화 요소의 등장을 자극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전파와 발명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문화 융합은 그 문화 변동의 결과로 A, B가 만나서 새로운 C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걸 구분하려면 제시문의 서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서술이. 예전에 출제됐던 게 뭐냐면 이거 안 적으셔도 되는데 한번 보세요. 반미 샌드위치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반미 샌드위치, 베트남에서 파는 반미 샌드위치. 이거는 사실 자극 전파로 볼 수도 있고 문화 융합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시문에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달라. 자, 예를 들면 자극 전파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보자면 이제 그 베트남에 이제 뭐가 전파가 되는 거야? 프랑스의 바게트 빵이 전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바게트 빵에 전파된 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누군가가 베트남의 무슨 뭐 쯔엉뿌언 뭐 이런 사람이 여기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반미를 이제 창조했다. 자, 요렇게 설명하면 자극 전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외국 문화 요소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거 한번 새로운 걸 만들어 봐야겠다. 요렇게 했다면 자극 전파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베트남의 바게트가 전파돼서 여기다가 사람들이 그냥 베트남식
사람들이 여기다 베트남식 채소, 고기를 섞어 먹었다. 그것이 이제 뭐가 되었다? 반미 샌드위치가 되었다. 자,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건 문화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례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에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밥버거 있죠? 밥버거도 마찬가지예요. 밥버거도 둘 다로 서술할 수 있어. 밥버거 자극전파로 서술하려면 외국의 햄버거를 보고 어떤 사업가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선 밥버거라는 걸 만들어서 한번 팔아봐야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자극전파입니다. 근데 그냥 밥버거는 외국의 햄버거와 우리나라의 밥 문화가 만나서 융합된 것이다. 생겨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건 문화 융합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자극전파는 명확하게 제시문에서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외국 문화 요소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 이런 표현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자극전파이기 때문에 이 자극전파랑 문화융합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문제 보면서 많이 연습해 보시면 이제 구분이 좀 되실 거예요. 자, 여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문화변동의 문제점 한번 보시면, 자, 문화변동에 대응 한번 보면, 자, 문화변동을 수용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식해서 자기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 정착시키는 게 이제 문화변동을 수용하는 것이고, 문화변동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외부 사회로부터 전파된 문화 요소가 우리 사회에 너무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다 줄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거부함으로써 전통 문화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 자, 문화 변동에 따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있어요. 자, 이걸 cultural lag이라고 하는데 cultural lag이다. 여러분 우리 게임할 때 렉 걸린다고 하죠. 버벅버벅거린다고 할 때. 그 렉이 왜 발생하는 거야? 렉이라는 건 상대방의 인터넷 속도와 나의 인터넷 속도가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버벅버벅거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컬처럴 렉은 문화의 변동 속도가 차이가 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는 빠른데 비물질 문화가 그것을 못 쫓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자, 그래서 휴대폰은 널리 보급이 됐지만 휴대폰 사용 예절은 정착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막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통하는 경우, 이런 게 이제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 현상도 있는데요. 자, 그건 기술 지체입니다. 오히려 의식이나 제도 등 비물질 문화는 앞서가는데, 예를 들면 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첨단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거예요. 뭐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제도를 막 도입을 하는데 막상 자율주행 자동차는 한 대도 아직 보급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비물질 문화는 앞서가는데 물질 문화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건 기술 지체입니다. 물론 이 현실에서는 문화 지체 현상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기술 지체 현상은 좀 예외적인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노미 현상은 우리 일탈이론에서도 봤지만 뒤르케미 아노미를 뭐라고 정의했죠? 무규범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기존 사회 규범이 무너지고 새로운 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이런 상태를 이제 아노미, 문화 변동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문화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외래 문화를 급격히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주체성,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고유의 문화를 상실할 우려가 크다.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점 그냥 가볍게 문화 지체 아노미 정도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 변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